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컴퓨터 고장나서도 시간 많이 걸렸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새로 바꿨는데 또 프로그램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래저래 뭐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날인데 어제 저녁에 마침 또 이제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여기 제가 이제 광고를 좀 해드렸죠. 사주 이름풀이 무료 신청 안내에서 이제 그 어떤 아주머니가 무남동녀인데 나이가 좀 70 좀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는 조건으로 이제 제가 무료 상담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전화가 왔는데 무남동녀인데 나이가 지금 42세예요. 걱정 많으시겠죠? 근데 이 조건이 실제로 이 따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본인도 이렇게 뭔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돼 있어. 사주 구조가. 어떤 얘기냐면, 일단 사주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한난조습부터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한난조습이 이렇게 됐죠. 한하고 난하고, 요 이제 반대 개념이죠. 자, 말라있고 습하고, 요것도 반대 개념. 근데 여기서 지금 한한 기운이 이제 5개, 그 다음 조한 기운이 6자,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글자에서 보면은 한한 기운이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어 있죠. 이게 한이. 조한 기운은 여기 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말라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 6개, 이렇게 6개. 이렇게 한하고 조하면은 좋게 표현하면 이제 초지일관이야.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자체가 나이 먹어서도 계속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은 답답할 수도 있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좀 융통성 있게 그 상황에 맞는 어떤 거 해서 내가 초지일관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거라도 좀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이 이름에서는, 참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한하고 조하기 때문에 초지일관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을 가져서 내가 융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아쉽다. 이제 그거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주 구조가, 자, 여기에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죠. 화인데 한자밖에 없죠. 나를 생해주는 목이 지금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간목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신약한 사주예요. 신약한 사주에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남자가 관이 지금, 요게 지금 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자진이 있어, 이제 반합이, 자하고 진이 합을 하면 반합이 돼요. 신자진 삼합인데, 신은 없지만, 여기서 진하고 자가, 여기 이제 반합이 돼요, 반합. 요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합의 기운, 수의 기운이 강해지겠죠. 수의 기운이 강한 상태에서 잘못하면 이 불이 꺼지죠, 주인공이. 근데 이 정화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간목이 왔을 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자, 목생화가 되니까 이 불이 활활 잘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 이거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 겨울목이잖아요, 겨울목. 이 간목이 실질적으로 이 봄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입춘 전에는 이 겨울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실제로 간목이 도움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화는 실질적으로 음적인 성향이고 약하기 때문에
이 간목을 경금이 와서 이걸 이렇게 잘라줘야 돼. 쉽게 해서 도끼로 쳐가지고 그걸 세분화시켜줘야지 태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정화가 이제 정화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화생 토가 되죠. 그 다음에 화생 여기 토가 하나 둘 셋 요게 이 기운을 다 이렇게 뺏어가는 거야. 설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나를 또 국하죠. 또 여기서는 자 정화가 극을 해야 되죠. 극을 해야 되는데 이 기운이 많다 보니까 이 화가 실질적으로 이 금을 극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여기에다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목화가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수가 강해진다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제 관이니까 남자잖아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강해지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운에서 보면 42살이니까 40살, 1년, 2년, 3년 지났죠? 요 보면 해자축이라 해서 수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요게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3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여기서 뭐 수기운이 강하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정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 내가. 이 남자들을 내가 만나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그래서 이 관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가, 자, 보면 이게 지금 자수, 그 다음에 여기 합이 되어 있죠? 여기도 해, 이건 양, 이건 음으로 되어 있죠? 이게 관사론잡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관사론잡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이 주인공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갖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 애인도 만나고 남편감도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남자가 많아 죽을 맛이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는데, 남자가 내가 에너지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어떤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 편관을 만나면 어떻게 돼? 애인을 만나는 거죠. 정관을 만나면 이건 남편, 즉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구조도 돼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관사론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떤 남자가 오든지 간에 나는 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 에너지가 약하니까. 요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본인이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주인공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정화로 돼 있는 이 구조는 상당히 미인이에요. 미인인데다가 자, 도화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 도화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인인데 도화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성적인 매력이 강한데, 그런데 이걸 내가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초지일관할 수 있는 그런 또 힘은 있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합이 보통 이렇게 합이 되어 있죠. 자, 진유합에서 이 합의 기운이 이렇게 여기 보면 좀 많죠. 그러면 사람이 어떤 정에 이끌려서 실질적으로 잘못하면은 남자가 내가 이 주인공이 어떤 남자를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는, 혹은 어떤 남자의 내 어떤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합이 많으면. 그러니까 합이 많다는 건 이 다정지합이라, 사람이 합이 많으면요, 남자도 마찬가지야. 결단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냉철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합이.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합이 많으면 성적인 어떤 문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는 거야. 왜냐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가장 일반적인 게, 자, 직장에서 여자분 한두 명이 있고 남자가 뭐 대여섯 명이 있다. 그러면 회식을 하러 간다. 그러면
어떤 여자 중에서 이 합이 많지 않은 여자는 거기에서 이렇게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 간단한 게 뭐냐면 하다못해 냅킨에다가 수저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놔서 상을 이렇게 보통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이 많은 사람들 그런 걸 잘해. 그리고 물도 떠서 이렇게 각 자리에 이렇게 놔주고.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봐서는 자, 이렇게 눈을 한번 마주치면은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뭐 그런 혹은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단점이냐면 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게 있다는 건데 내가 실질적으로 그 남자한테 어떤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이렇게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하다못해 음식이 나오기 전에 냅킨에다가 수저하고 젓가락을 이렇게 딱 놓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물도 따라주고 그러면 그거 어쩌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어느 한 남자가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쪽에 어떤 관심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이 주인공이 초지일관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미인이고 도화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적인 매력. 또 여기다가 합이 있어서 성적인 또 이 성적 문란이 할 수 있는 적이 되는데 요건 또 왜 그런 성향은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신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감당을 못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결정 내릴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40대원에서 이렇게 먼저 30대원부터 남자가 지금 해자축 이렇게 30년 동안 이 수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남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그거를 어떻게 돼요? 서로 사귈 수도 있잖아. 연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내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머님이 답답한 게 뭐냐면 딸내미가 이제 이 인물도 있고 나름대로 본인 주관도 있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시는데 이 자체가 내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서 빨리 결정을 못 해.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42세가 됐잖아요. 보통 여자들 뭐 30대 중반이라 해도 그렇게 이른 건 아닌데 30대 말이 지나서 40초로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야. 딸 하나 있는 거 빨리 결혼시켜서 본인이 홀가분하게 어떤 책임을 이 결혼을 시키면 제일 홀가분하잖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이제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 사주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남자가 계속 이렇게 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근데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주인공이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에너지도 강하고, 매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그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야. 남자가 왔을 때.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운에서도 그렇게 오죠. 지금 이제 4, 5월 달인데, 이 신이 왔을 때 보세요, 이게. 그러면 신금이 오면은, 이 정화가 또다시 여기 힘을, 화극, 금을 시키려고 하면 내 에너지가 또 힘이 딸리죠. 여기 있는 무토도 마찬가지로 내가 화생, 토가 되니까 무토가 오면은 또 에너지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힘이 딸리는데 여기에 또 무가 오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해지는 거야,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운에서라도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대운에서도 그렇게 들어오고 실제로 이제 대운도 여기인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봄에 따뜻한 봄에 이 한목이 온다 하더라도 이 정화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잘게 짜게 해줄 수 있는 경금이 와서 이거를 짧게 줘야지 불화시킬 수 있는, 불로 태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게 큰 통나무가 되다 보니까 이 정화가 그걸 어떻게 돼요? 다 태울 수가 없어. 오히려 불이 꺼지는 경우가 됐어요. 이 구조는.
자, 이렇게 된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결혼을 하기가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야.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 있는데 그 어느 한쪽으로 몰려 있어야지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소지일관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합기운이 많기 때문에 남들한테 어떻게 돼요? 이 다정다감한 걸 자꾸 베풀기 때문에 상대편은 오해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본인도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다 자 운에서도 대운에서도 지금 30년 동안 물귀 관이 들어있죠. 그러면 월력으로 보면 올해 4월 달에 보면 자, 이 기운 자체도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에너지를 내 어떤 실질적으로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안 주어지고 있다는 거야.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면에서는 조금 따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이를 이렇게 세월이 간 것처럼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는데, 요거를 어머님이 이렇게 좀 자상하게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독촉하는 의미로 하지 말고 기분 좋게 얘기를 해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게 했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주 구조는 굉장히 본인이 뭔가를 판단해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렇게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이제 부탁하신 그 어머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보통 나이가 42세가 되면 결혼하는 게 좀 아무래도 힘들죠.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또 그런 여건에 주어진 이제 사주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져서 어떤 죄송하고요. 특별한 여건이 이제 안 주어진다면 꾸준하게 화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